실험하셨다 그러면은 그 지표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초대 전용 스크립트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Cyclic Volatility Index CVI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지표들을 보면 캔들이나 이평선이나 추세선이나 보조지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각자 개개인이 생각하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거래량은 주식에서는 많이 보는데 파생에서는 안 봐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주식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파생에서는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1순위가 바로 이제 거래량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래량이 중요한지 간단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적을 때 매매하는 문제점. 자, 거래량이 적을 때 매매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거래량은 종목을 사고 팔면서 누적되는 거래의 양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거래량이 많을 때는 시세가 강하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거래량이 없을 때는 시세가 얕은 박스권을 그리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적시해서 보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선물 거래나 마진 거래는 모두 24시간 거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24시간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활발한 구간과 그렇지 못한 구간이 나뉘어집니다. 그 종목별로 어떻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5일 차트입니다. 자, 5일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가입 변동성의 변화율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먼저 주기 변동성. 그러니까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주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주기적으로 빠졌다가 주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주기적으로 빠졌다가 주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주기적으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 명칭을 주기 변동성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주기 변동성은 거래량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주기 변동성이 같이 올라가고요. 거래량이 누적 거래량이 빠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주기 변동성도 같이 빠지고 거래량이 들어올 때는 누적 거래량도 같이 올라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주기 변동성을 우리가 응용을 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조금 이제 달리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이 없을 때 매매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는 구간들 있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정하게 추세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뇌동매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매수를 걸었는데 갑자기 반대로 내려가가지고 손실이 나가고, 아니면 이제 위아래로 박스권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잦은 매매로 수수료가 왕창 커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인데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도 거래량이 없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릴 때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잦은 수수료입니다. 잦은 수수료.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수익을 내려면 계속 이제 조금이라도 시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기 변동성의 개념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매매하게 되면 굉장히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그 큰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파운드 호주를 분석해 드릴 텐데 파운드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좁은 박스권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좁은 박스권을 유지하게 되면 굉장히 매매가, 그죠?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하게 되면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죠. 반대로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장과 반대되는 역공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이 더 변동성이 클까요? 아니면 선물이나 외환거래의 변동성이 더 클까요?
당연히 선물이나 외환거래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매매하듯이 파생 거래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성이 높은 파생을 거래할 때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래량이 적은 구간에 매매했을 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냐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생은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밀물과 썰물처럼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을 때 매매하게 되면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대로 추세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운드 호주인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기 변동성입니다. 요건 제가 조금 지울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되니까.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깨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적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적을 때 매매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 이렇게 우리가 매수 구간을 타점을 잡았는데 올라가지 못해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이제 부합하다 갑자기 확 이제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 우리가 잘못 저점에서 매도로 들어가게 됐다. 거래량이 없을 때.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대로 쳐버린다. 그러면 다 손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래량이 없을 때 그 방향대로 우리가 진입을 했다가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조금 들어갔다가 손실 나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서 매도로 들어갔다가 반대로 확 쳐버려서 손실 나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반대로 거래량이 딱 들어오면서 확 쳐버리면서 손실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거래량이 없을 때 우리가 매매하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도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반대로 확 쳐버리면서 손실 나가고, 그죠? 이런 구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거래를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적어도 그래도 거래량을 우리가 반드시 배우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매수를 들어갔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으니까 반대로 확 쳐서 손실 나가고, 이런 구간 같은 경우도 매도를 들어갔는데 반대로 확 쳐버려가지고 손실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실이 나가는 구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는. 근데 거래량이 있을 때는, 자, 물론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추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라든가 가격 변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추세선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장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거래량이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형성을 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파운드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를 볼 텐데,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구간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운 좋게 떨어졌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 매도를 여기서 저점에서 들어갔다가 반대로 확 쳐버려 손실 나가는 구간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구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매도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반대로 확 쳐버리는 구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바로 이제 거래량이 없을 때 시장이 갑자기 반대로 튀면서 우리가 손실 나가는 구간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지만, 그죠?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반대로 확 쳐버려서 손실이 나가는 구간. 우리가 이런 구간을 피하셔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셔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 거래량이 적을 때 우리가 매매하면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점 뭐냐면, 첫 번째는 마켓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잦은 수수료로 손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없을 때 이제 매매를 잘못 들어가게 되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세력들의 역공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버셨던 돈을 일격에 한순간에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 변동성, 거래량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 변동성이 왜 중요한지, 가격 변동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